안녕하세요. 23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자기학 보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에 비유전율이 가장 큰 물질을 찾으래요. 이거는 뭐 재료마다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답으로 보고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증류수가 비유전율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2번. 다음 중 비유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유전체에 대한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입니다. 단위는 페로퍼메타죠. 그럼 이제 비유전율은요. 진공 유전의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 돼서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입니다. 이 비유전율의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공시 비유전율은 0이 아니고 1입니다. 1. 그다음 모든 전원체 비유전율은 입실론 R이고 R이 아니고 진공에다 곱한 거죠. 그다음 비유전율은 입실론 R은 입실론 제로, 진공과 같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공식 가지고 이제 요 공식 가지고 정리만 해주시면 돼. 근데 3번 자유 공간 내 자유 공간이라는 얘기는 진공, 공기라는 얘기죠. 뭐 1V per 메타인 그죠? 전개를 줬네. 1V per 메타. 정연파 전개에 대한 변이 전류, 변이 전류라고 했는데요. 단위가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니까 변이 전류 밀도 준 겁니다.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가 얼마를 줬냐면 1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랍니다. 흐르게 하기 위해서 주파수는 얼마 되냐?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F. 단위는 메가헤르츠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이 전류라는 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잖아요. 그걸 갖다 공식화 시켜 보니까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는 전개로 표현하면 오메가 입실론의 2제곱입니다. 2입니다. 그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 근데 문제상에서 진공, 공기 중이다 했으니까 진공시 유전율을 놓으시면 돼. 한 번 더 쓰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니까 2파이 F. 그 다음 입실론 제로, 그 다음 2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주파수 구해라고 했으니까 F는 2파이, 입실론 2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 되겠네. 그럼 주어진 숫자 이제 넣으시면 되죠. 변이 전류密도가 1로 줬고요. 2파이는 상수고요. 진공 유전율은 외웠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선 곱하기 전개라는 거 좋네. 1.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단위가 주파수니까 헤르츠고요. 우리 뭘로 구해라? 메가헤르츠잖아요. 메가. 그럼 메가면 10의 6승이니까 반대 거. 마이너스 6승을 끄트머리에다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8,000 정도가 나온답니다. 단위는 메가헤르츠. 그래서 18,000으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전류 밀도 공식 이용하시면 돼. 전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맥스웰 방정식 중에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럼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개를 형성한다. 맞는 거고요.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 맞는 거고요. 자속 밀도 시간적 변화로 전개 회전시켜서 역의 전화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4번이 틀렸습니다. 자속 밀도 B는 파이가 아니고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NS가 공존한다.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2, 3, 4 마이크로페러신 캡턴스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켰대요. 그때 현상을 옳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보기를 보면 캡턴스, 콘덴서가 먼저 파괴된단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가 뭐냐? 최초 파괴 콘덴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를 찾아라 그러면요. 축척, 전하량이 최소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 Q는 CV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콘덴서 용량에다 내압을 곱해서 전하량 구해서 제일 작은 거 찾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내압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걸로 보시면 돼.
각 콘덴서에 대한 내압은 일정한 걸로 보시면 C가 작으면 Q도 제일 작은 거니까 C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먼저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2, 3, 4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2마이크로가 가장 작은 거니까 2마이크로 페럿짜리가 가장 먼저 깨져나간다. 근데 만약에 각 콘덴서의 내압을 주면 둘이 곱셈해서 전하량 구에서 제일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 6번. 대지 중에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의 전개세기가 4 볼트 퍼 센티미터래요. 전개세기 2를 줬는데 4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잘 보셔야 되고요. 도전율 그랬어요. 그럼 도전율 이제 K라고 써도 되고요. 뭐 시그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상관없죠. 그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모 퍼 메타랍니다. 그때 전류 밀도 구하래요. 전류 밀도 스몰 i. 근데 기본 단위가 뭘로 되냐면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류 밀도 공식이 있어야죠. 전류 밀도는 면적당 흐른 전류니까 S분의 I. 전체 전류 전체 면적을 나누셔도 되고요. 도전율에다 전개세기를 곱하셔도 되고요. 도전율하고 역수관계를 갖는 게 고유장에서 고유장 로를 주면 로분의 2라고 하셔도 되지. 단위는 전류를 면적 나눈 거니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네. 그럼 문제상에서는 도전율하고 전개 줬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전율 K는 4, 도전율이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모 퍼 메타니까 기본 단위 맞고요. 그 다음 전개는 4고요. 곱하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뭘로 되냐면 센티메타로 되어 있으니까 메타로 고쳐야 돼요. 그럼 센티면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그럼 마이너스 2승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2승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의 2승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하면 4 곱하기 2개 날리고 나면 마이너스 2승이지.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들어가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센치인데 이건 메타로 되어 있으니까 메타로 좀 받쳐주시면 된다. 단위를. 그 다음 이제 7번 보시면요. 진공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두 개의 점전화가 그랬어요. 첫 번째 전화 Q1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럼이랍니다. 두 번째 전화를 Q2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 쿨럼. 두 개의 점전화 50cm 떨어져 있대요. 떨어진 거리 R이 얼마로 줬냐면 50cm라고 줬네. 있을 때 두 점전화 사이 작용한 힘이 얼마냐? 힘 F 구하랍니다. 단위는 뉴턴. 그리고 문제상에서 진공이다 그랬어요.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두 전하를 Q1, Q2 놨을 때 I 메타 띄워놨 때 그때 작용하는 힘 F 구하랍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써보면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그다음 이거 한 번 더 쓰면 진공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남는 거 R 제곱분의 Q1, Q2네. 단위는 뉴턴. 그럼 이제 단위 맞춰서 숫자만 넣으시면 돼. 9 곱하기 10의 9승. 미줄. Q1이라는 것은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Q2라는 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거리 R이라는 것이 50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거 제곱. 계산기를 이제 띵 눌러보시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냐면 0.72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0.72로 되어 있는 거 답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대전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 표면에 대한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표로 그냥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게 되죠. 시험 문제상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곡률 반지름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곡률 반지름. 그 다음 두 번째가 곡률.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전하 밀도입니다. 그럼 문제상에서 곡률 반지름이 작대요. 그 곡선에 대한 반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곡률은 크답니다.
그럼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곡선이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뾰족하게 생긴 거예요.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전하들이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는 크답니다. 그럼 이제 왼쪽을 외웠잖아요. 오른쪽은 반대야. 곡률 반지름이 크대. 그럼 곡률은 반대로 작답니다. 모양은 평평하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하 밀도는 작아집니다. 작다야.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쪽을 외우셔갖고 적어놓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표면 전하 밀도는 표면 모양과 무관한 게 아니고 뾰족하면 커지고 평평하면 작아지니까 모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평면일 때 가장 큰 게 아니고 평평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표면 전하 밀도 뾰족해질수록 커진다. 뾰족해질수록 전하 밀도는 커진다 그랬으니까 맞네. 3번. 4번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크면 작아진대요. 곡률이 크면 커집니다.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3번만 맞는 거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9번. 두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중에서 경계면의 전속이 입사가 됐대. 입사. 입사가 되었을 때 전속은 어떻게 되냐? 위에가 유전율 입실론 1, 밑에가 유전율 입실론 2예요. 유전이 다르면 이렇게 경계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면에서 전속이 입사가 됐대요. 푸사이. 전속이 입사가 되면요. 경계면을 통하면 꺾입니다. 그래서 구위절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사에 대한 구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가 되면 경계면을 통과하면서 꺾여 나가야 해서 구위절이 된다라는 것은 구위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 물질에 대한 자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게 뭐냐요? 자화라는 얘기는 자석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성체를 자개 안에 놓으면 자석화되는데 그 자석화되는 원인은 뭐냐면 자성체 내 전자의 자전운동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한 자전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점전화 Q와 무한 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 영상법이죠. 여기 무한 평면이 있대요. 이 무한 평면에서 수직으로 A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화 플러스 Q를 놔. 그럼 플러스 Q를 놓으면요. 반대편에 똑같이 A만큼 떨어져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 전화가 맺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화를 구해라 그럽니다. 그럼 Q-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같고 부호가 반대다. 마이너스 Q가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이지. 만약 여기다 마이너스 Q면 이쪽에는 플러스 Q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방향이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2번.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자기저항 RM은 기본 공식으로 만들으니까 밑줄 뮤 S분의 L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위는 AT per 웨버입니다. 그럼 이제 말로 된 거니까 요 L이 길이입니다. 길이는 분자에 붙어 있으니까 비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요 뮤라는 거는 투자일이죠. 그 다음에 요 S는 단면적입니다. 그럼 이제 투자일이나 단면적은 분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반비례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 자기회로의 길이의 반비례가 아니고 길이는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가 돼야 되고요. 자기회로의 단면적의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돼야 돼요. 반비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길이의 제곱의 비례가 아니고요. 제곱이 빠져야 됩니다. 그냥 길이의 비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단면적의 반비례 맞고 투자일의 반비례다. 투자일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맞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저항 기본 공식 가지고 말로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3번. 극판의 면적을 S라고 쓸게요. 0.12m 제곱이랍니다. 간격이 80 마이크로메타래. 간격을 그냥 D라고 쓸게요. 8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평행판 콘덴서랍니다.
콘덴서에 전압이 12V, 전압 V로 12V 가했대. 12V를 가했다. 그때 1 마이크로 줄의 에너지가 축적됐대요. 축적이라는 얘기는 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장된 에너지 W가 얼마로 줬냐면 1 마이크로 줄이랍니다. 저장되었다. 그때 콘덴서 유전체에 대한 비유전율이 뭐냐? 비유전율 입실론 S 구하랍니다. 콘덴서에다 전압을 가해서 에너지를 저장한 거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1의 C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전압 줬으니까. 근데 전압은 줬는데 C값이 없잖아요. 그럼 C는 평행판 콘덴서니까 D분의 입실론 S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미줄. D 쓰시고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지. 그 다음에 S. 단위는 페라.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C라는 것이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S 곱하기 V제곱. 단위는 줄이지. 그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우리는? 비유전율만 구하랍니다. 그럼 입실론 S는 2D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 다음에 진공과 면적과 V제곱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죠. 그럼 갖다 이제 숫자를 단위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2 쓰시고요. 곱하기 D라는 값이 80 마이크로네요. 그럼 8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그 다음에 W 에너지를 줬는데 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진공 유전율은 외워야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 면적 S는 0.12 메타 제곱이니까 0.12 곱하기 전압을 얼마로 주냐 12V 줬으니까 12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두들겨 봤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5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05로 돼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공식하고요. 평행판에 대한 정종량 C값 두 개를 활용해서 연결시켜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강자성체 자화의 색이 J와 자화력 H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화의 색이 J는요. 자성密도로 표현한 B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이야. 가로 닫고. 그럼 이 자화의 세기는 자성密도 B하고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자성密도 B는 다시 뮤 H입니다. 그러면 이 자개의 세기 H를 증가를 시키면요. 자성密도가 증가가 되긴 해요. 근데 직선적으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비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증가되는데 비직선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쭉 가다가요.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포화점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 그럼 포화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까지 자속密도가 늘어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자화의 세기도 뭐다? B하고 비례 관계니까 똑같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에 보시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로부터 2m 떨어졌대요. R. 거기에 자유공간. 자유공간은 뭐 진공이란 얘기겠죠. P점의 자개의 색이 H. 그러니까 이만큼 생겼대요. 그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전류 I 값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요. 여기 무한장 직선이 있는데 거기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 I를 흘렸대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 R이 어느 만큼 떨어뜨렸는지 2m만큼 뛰어났답니다. 그때 요점에 대한 자개의 색이 H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파이분의 4 AT per 메타가 나왔답니다. 그때 요 전류가 얼마나 흘렸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한장 직선에 대한 자개의 색이 H는 밑줄 2 파이 I분의 I라는 공식은 다 외우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전류 I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네. 2파이 R의 H지 뭐. 단위는 암페어. 그럼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면 돼.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2m. 관측점에 대한 자개의 색이 좋죠? 파이분의 4. 그럼 같은 거 약분합니다. 2하고 2 곱하면 아니
파이하고 파이는 약분되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16 떨어지겠네. 16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자유 공간을 통과하는 전자파에 대한 전파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자유 공간이라고 나오면은요. 진공, 공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는 비유전율도 1이고요. 비투자율도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파에 대한 전파 속도 V 공식이 5개가 있어요. 베타분의 오메가. 위상정수와 각주파수 주면 첫 번째고요. 소자로 표현하면 루트 AC분의 1이지. 또 하나 있죠. 파장에다 주파수 곱해도 됩니다. 또 있습니다. 미준, 루트. 유전율과 투자해 주면 입실론,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지. 요거 다시 비유전율과 비투자해 주면 입실론 S에 뮤 S에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크. 기본이 5개인데 진공, 공기 중 이때는 이게 1이잖아요. 그럼 1은 나누나 마나니까 남는 거 3 곱하기 10의 8승만 남습니다. 곧 진공시 빛의 속도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에 보시면 진공 중에 있는 임의의 구도체의 표면 전하밀도가 시그마일 때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전개의 세기 2 구하래. 그럼 구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A 메타랍니다. 그때 표면에 대한 전하밀도가 시그마래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때 전개의 세기 2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선들이 발생해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요. 전기력선의 수 N은 인테그라 2의 DSG. 니꼬로 그 양은 입실론 제로분의 Q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개 2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2와 S는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를 적분할 때 그냥 변수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S. 오른쪽에 손 안 댔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럼 면적 건너가서 나눠주시면 되니까 2는 입실론 제로 S분의 Q입니다. 그때 요 값이 무슨 값이냐면요. 전하니까 쿨럼, 나눗셈이니까 퍼, 면적이니까 제곱. 그래서 면적당 전하량, 면전하밀도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니꼬를 하기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 그래서 그냥 구도체에 대한 전개의 세기를 면전하로 나타낼 때는 입실론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만약 구도체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장에서 무한 평면이라고 나오면 답 2번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무한 평면에 의한 전개색이 그때는 이제 이 입실론 시그마로 쓰셔야 되고 구도체에 대한 전개색이라고 물어보면 입실론 시그마다라는 거. 그 차이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8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구도체에 대한 전이가 V죠. 60kV라고 줬고요.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개래요. 그게 이제 2죠. 4kV/cm라고 줬어요. 근데 구도체에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냐? 전하량 Q 구하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 뭐 반지름은 없지만 반지름 A 메타인 구도체에 대한 표면의 전이 V가 얼마로 줬냐면 60kV를 줬대요. 그때 표면에 대한 전개 E가 얼마로 줬냐면 4kV/cm랍니다. 그랬을 때 이 구도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가 마이크로 쿨럼으로 얼마나 들어있겠느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표면의 전이와 표면에 대한 전개를 줬으니까 어느 걸 쓰시든 상관없어요.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이 쓰시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I 대신에 반지름 A를 놓으면은 그게 표면이 되겠죠. 전하량 Q네. 이거 한 번 더 쓰면 Q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남는 거 A분의 Q제마. 단위는 보이트.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V 값을 Q 값을 구한다 치면 요 A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지. 그 다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해져 있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단위는 쿨럼. 그럼 여기다 넣으려고 봤더니 V 값은 줬는데 요 A라는 반지름이 없잖아요. 그럼 찾아오셔야 돼요. 뭐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럼 전압과 전개를 줬으니까 그거 이용합니다. 그럼
구도체 표면에 대한 전위는요. 전개에다가 반지름 곱하시면 돼. 그럼 단위는 보이트.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해주면 이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2분의 V죠. 뭐. 단위는 메타. 그럼 이제 단위 맞춰서 숫자 넣어보는 거야. V는 60, 킬로니까 10의 3승 보이트죠. 전개는 4, 킬로니까 10의 3승 보이트죠. 근데 여기가 센치로 돼 있잖아요. 그럼 메타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니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2승 됩니다. 그래서 10의 2승이 붙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15 메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거꾸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은 공통이고요. V 값이 얼마냐면 60. 킬로니까 10의 3승. 그 다음에 반지름 구했잖아요. 0.15.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맞춰주셔야죠. 쿨럼이 아니고 마이크로 쿨럼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크로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럼 반대 거 플러스 6승 곱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 나옵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 쿨럼으로 돼 있는 거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위와 전개를 이용해서 구에 대한 반지름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그거 찾는 것만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자개색의 H가 800이랍니다. 그때 자속密도가 0.05래요. 그때 재질에 대한 투자율을 물어본 거다. 투자율 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자속密도와 자개의 관계잖아요. 그럼 자속密도 B는 뮤 H입니다.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 그럼 여기서 투자의 뮤는 H만 넘기면 되니까 H분의 B죠. 그럼 H라는 것이 얼마냐면 800. B라는 게 0.05. 그리고 계산기로 이제 두들겨 보시면 6.25. 곱하기 하기를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온다. 그래서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내경의 반지름, 안에 있는 반지름이 A래요. 외경에 대한 반지름이 B래. 동축 원통이랍니다. 내 도체에 대한 인덕턴스는 내 전체 인덕턴스, 전체입니다. 전체 인덕턴스는 얼마냐? 단위 길이당으로. 단 내 원통에 대한 B2자는 뮤 S래요. 그럼 동축 원통은요. 원이 있고 길이가 있으면 통이지. 근데 동축이니까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 원통의 반지름이 A야. 외 원통의 반지름이 B래요. 근데 내 원통의 B2자일이 뮤 S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진공은 아니란 얘기고요. 내와 외 사이는 아무 말 없으면 진공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요 내 원통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기 인덕턴스 Li가 있을 거고요. 요 내 원통과 외 원통에 작용하는 인덕턴스 A 값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를 합성하셔야 돼.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내부 자기 인덕턴스와 원통과 원통 사이 자기 인덕턴스 합해 주시면 됩니다. 원통 내부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는 단위 길이당을 쓰면 8분의 뮤가 됩니다. 단위 길이당을 쓰면 플러스 이 원통과 원통 사이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냐면요. 8분의 뮤 제로의 자연 노고하기를 2파이죠. 2파이분의 뮤 제로의 자연 노고 A분의 B가 돼.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근데 보기에 있는 답이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뮤라는 것은 투자일이니까 진공과 비투자일의 곱이지. 그럼 여기서 2파이분의 뮤 제로, 2파이분의 뮤 제로는 공통으로 뽑아냅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건 4분의 뮤 S만 남을 거고요. 플러스 여기서 2파이분의 뮤 제로는 빠져나갔으니까 자연 노고 A분의 B만 남겠죠.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회 때 그거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